사랑의 개가 투르게네프 16세기 중엽 이탈리아의 페르라라. 그 당시 이 도시는 문학과 예술의 후원자들인 유명한 공우들의 지배하에 번영하고 있었다. 에는 파비아와 무치이라고 불리는 두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나이가 비슷한 데다가 가까운 친척간이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다. 진정한 우정이 어릴 때부터 그들을 더욱 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똑같은 운명은 그 우정을 한층 더 굳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구속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랐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가족이 없었고 취미 또한 비슷했다. 무치이는 음악을 공부하고 파비이는 그림을 그렸다. 이리하여 두 청년은 궁전, 사회, 도시에서 그들을 상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인재로 온 페르라라 시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균형이 잡힌 미남자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지만 용모만은 서로 달랐다. 파비이는 후리후리한 키에 얼굴이 희고 머리카락은 아마빛이었으나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무치이는 거무스름한 얼굴에 까만 머리카락 그리고 암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파비에게서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없었고 상냥한 미소도 없었다. 게다가 좁은 눈꽃풀을 뒤덮을 듯한 짙은 눈썹은 깨끗하고 넓은 이마에 가느다란 반원을 그린 파비의 금빛 눈썹과는 비교가 되었다. 이야기할 때도 무치이는 그다지 활기가 없었다. 그렇지만 두 청년은 기사도의 겸손과 부유함을 지니고 있었던 탓에 도시의 귀부인들로부터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한편 도시의 또 다른 곳에서는 발레리아라 불리우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교회에 갈 때에만 외출하고 대제가 오면 산책할 정도로 무척 고독한 생활을 즐기는 여자였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은 거의 없었으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처녀가 이 도시에서 최고 미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녀는 과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아니었지만 명문가 출신이었고 발레리아는 그녀의 무남동녀였다. 발레리아를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놀라움에 사로잡혀 문득 부러운 존경심을 일으키곤 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겸손한 처녀였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녀의 얼굴빛이 약간 창백하다고 느꼈다. 그녀의 언제나 살며시 내리깐 시선은 내성적인 성격이라기보다도 어떤 두려움을 말해주는 듯 싶었다. 가끔 그녀의 입술이 빵긋이 웃을 때가 있지만 그것도 미소일 뿐 그녀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은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아름답다는 소문은 도시 전체에 크게 떠돌고 있었다. 이른 아침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 고요히 잠들어 있을 때 그녀는 자물쇠를 잠근 방에 홀로 앉아서 하프를 켜고
옛 노래를 부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다. 발레리아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으나 그녀의 몸에서는 건강미가 넘쳐 흘렀다. 그래서 노인들까지도 그녀를 보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꽃봉오리, 저 꽃봉오리를 꺾는 젊은이는 그 얼마나 행복하랴 하고 감탄을 하곤 했다. 파비와 무치이가 처음으로 발레리아를 본 것은 호화로운 대제전 때였다. 이 제전은 유명한 루크레츠의 보르지아의 아들인 당시의 페르라라 공후 에르코르의 명령에 의해서 베풀어진 제전이었다. 그것은 프랑스 왕 루이 12세의 왕녀인 에르코르 공후 부인의 초대에 의해 멀리 파리에서 온 유명한 귀족들을 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페르라라 대광장에는 몹시 화려한 귀부인석이 마련되었는데 발레리아는 어머니와 나란히 그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파비이도 무찌이도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발레리아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서로 무슨 일이든지 감추는 일이 없었으므로 곧 상대편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발레리아를 사귀고 만일 그녀가 우리들 중 누구 하나를 선택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아무런 이의 없이 그 선택에 따르기로 굳게 약속했다. 몇 주일이 지난 후 두 청년은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발레리아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딸을 방문해도 좋다고 허락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그들은 매일같이 발레리아를 만나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두 청년의 가슴속에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사랑의 불길은 날이 갈수록 식을 줄을 몰랐다. 그러나 발레리아는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쪽에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녀가 그들의 방문을 꺼려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녀는 무찌이와 함께 음악을 즐기기는 했으나 파비이와 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파비이에게는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더 많이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두 청년은 마침내 각자의 운명을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발레리아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에는 누구의 청혼을 받아들일 것인지 하루빨리 대답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쓰여 있었다. 발레리아는 그들이 보낸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이고 자신은 처녀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께서 반드시 시집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누구든지 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음이 몹시 어진 과부는 사랑하는 딸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눈물을 흘렸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청혼을 거절할 만한 이유도 없었다. 그 이유는 두 청년이 모두 사일감으로서는 이 도시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든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마음 한편으로는 파비를 은근히 좋아해서 딸도 마음에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파비를 선택해 주었다. 이튿날 파비는 그 집으로부터 그 기쁜 소식을 받았고 무추이는 파비와의 약속에 따라 그 선택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약속대로 했다. 하지만 무추이는 경쟁자의 승리를 눈앞에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서둘러 대부분의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수천 두카트, 이탈리아에서 사용되던 금화를 만들어서 먼 동쪽 나라를 향해 기나긴 여행에 올랐다. 무츠이는 파비와 헤어지면서 자기 정열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절대로 귀국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다정한 친구와 헤어진다는 것은 파비에게도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바로 앞으로 다가올 행복에 대한 즐거운 기대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승리한 사랑의 기쁨 속에 온몸을 내맡겼던 것이다. 얼마 후 파비는 발레리아와 결혼했다. 그리고 결혼했을 때 그는 비로소 아내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파비는 페르라라에서 가까운 곳에 녹음이 짙게 우거진 정원으로 둘러싸인 훌륭한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데리고 그곳으로 옮겨갔다. 그때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